기재부 1급 전원사표 초유의 땡큐. 발목만 잡는 국힘이 기재부 조직 개편은 실패의 길 다시 가는 것이라며 나라 걱정하는 척을 다 하는데요. 국힘이 저리 목소리를 내주니 기재부 적폐들이 힘을 얻었는지 1급들이 엄프를 하는지 한국경제가 기재부 1급 전원사표 발칵 초유의 상황 터졌다고 난리 중입니다. 전원사표면 인사적 제도 해소되고 땡큐인데 왜 저리 호들갑들일까요? 한국경제. 주요 정부 부처가 최고의 실무 책임자인 실장과 차관보 1급을 대상으로 일괄 사표를 받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1급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관례가 없었던 기획재정부가 일괄 사표를 받으면서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려는 경제신문과 국힘이 만들어낸 우려겠죠. 17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주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등 7명의 1급 고위공직자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았다. 저거 최상목 알박기들 아닌가요? 한경,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재부 힘 빼기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직을 쪼갠 데 이어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 기재부 1급 출신이 많다오던 외청의 청장들 모두 내부 승진시켜 갈 자리도 차단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주 잘한 것인데요. 왜들 저러는 것일까요? 사표 내는 1급들이 엄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사적체도 한방에 뚫리는 것이고 이제 추가로 다른 기관들로 낙하산 못하게도 추가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한편에선 윤석열 최상목이 박아둔 1급 알박기를 제대로 빼내는 중이란 분석도 있으니 모조리 사표받고 수사받을 준비나 해야겠죠. 한편 기재부 한 과정은 인사가 늦어지면 부총리와 차관의 업무 부담이 커져 정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인터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 과장도 사표받아야겠네요. 관련해서 넷상에서는 잘됐다, 새로운 피로 수요를 하면 된다. 장부도 없이 90조 원을 만들어 윤석열에게 상납한 국민열세 도적대들이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 시연 협조 않으면 다 들고 갈 것. 이번엔 특검 소식입니다. 얼마나 국힘이 배째면 특검 압색이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힘 중앙당사에 대한 3번째 압색에 나섰고 특검팀은 통일교인 당원 가입 여부에 관한 당원 명부 대조를 위해 협의 차원의 방문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뭔가 부른 것일까요? 이에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는 의원 전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지도부와 의원 40~50명이 당사 지하에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송원석은 역시나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니 그냥 밀고 들어가서 다 가져와야 할 텐데요. 뉴스온 오전 11시 10분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는 영장 제시와 출입 권한을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영장을 확인하려 하자 특검은 영장에는 송금받은 명단이 다 있다. 민감한 내용이 많다고 제동을 걸었고 변호인이 나는 건물 출입권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특검은 협조하지 않으면 모두 다 들고 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냥 변호인들이건 목을 막으면 모조리 현장 체포해야겠는데요. 특검이 협조 않으면 다 들고 갈 것이라고 했으니 결과까지 마무리 잘해야겠죠. 보면 항상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엔 달라야겠죠. 이어서 한국인 없으면 안 된다. 연일 읍소하는 조지아. 조지아주가 뒤늦게 어떤 사태인지 깨달았는지 연일 한국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읍소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주요 경제계 인사가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청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지원,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을 임시로 방문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장비 설치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톨리슨 청장은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어 팻 윌슨 경제장관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라며 이날 공개된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으로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기에 우직하게 전공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렬이랑 국힘이었으면 다 갖다 바쳤을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유하고 제대로 협상하니 조지아주도 읍소하는 것이겠죠. 한편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원인은 무너진 공직기강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관과 무사 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성렬이 정부 때 개파층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중앙일보 60주년에 이명박근혜 조이대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관련해서 송영 기자, 신문사 창간 기념행사는 일종의 생일잔치 같은 것인데 전직 대통령들도 부르고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와 정치인들도 부르고 대법원장도 부르고 재벌 총수들도 불러 새 가시라도 하듯이 요란하고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게 온당한가. 언론의 기본적 임무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인데 생일잔치에 초대된 인사들은 대부분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언론사의 사주를 가운데에 두고 정계재계 법조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좌우로 포진한 사진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생일잔치에 재뿌리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언론사 생일잔치는 그냥 언론계 인사들이나 초청하여 식구들끼리 하면 좋겠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제주 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1위에 그친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섬에 사는 삶의 팍팍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지도부께서는 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셨는데요. 제주 도민에게는 일상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주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암 등 중증징환 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고 또 준보훈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과 함께 제주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제대로 이루겠습니다.